안녕하세요. 남성 건강 주치의 이현무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을 진료해오며 한 가지 공통점을 많이 봤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밤에도 자꾸 깨요. 아침에 힘이 없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남성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점, 월의한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바꿔야 할 4가지 루틴 아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앞으로의 20년 성수명, 건강수명을 좌우합니다. 저 이현무와 함께 몸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나 얀뇨, 성기능 저하의 80% 이상이 생활 루틴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서서히 전립선을 압박하고 혈류를 약하게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먼저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들어요.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으로 인해 탈취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는 얀뇨가 시작됩니다. 또한 성욕과 발기력도 같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혈류 문제입니다. 전립선과 음경은 아주 미세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름진 음식, 흡연, 잦은 술로 인해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면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며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의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이 전체적으로 부풀고 내부 혈류가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 약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전립선 기능은 단순히 호르몬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골반적은, 즉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이 약해지면 전립선의 지지력이 떨어지고 요도 주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립선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죠. 그 결과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렵고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리듬의 붕괴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늦은 밤 야식, 부족한 수면, 과도한 카페인,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의 회복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억제됩니다. 결국 몸은 회복하지 못하고 전립선은 계속 부풀며 신경이 예민해져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이 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성의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루틴을 실천하면 전립선 부기를 줄이고 혈류를 회복시키며 다시 자연스러운 남성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68년치 70대 남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전립선 약 먹은 지 벌써 몇 년인데 왜 나아지질 않죠? 비아그라 먹으면 그날은 괜찮은데 다음 날은 더 피곤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짚어드립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완화할 뿐 근본 원인을 고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대부분 알파 차단제나 호르몬 억제제 계열이에요. 이 약들은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켜 소변이 좀 더 잘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 피로감, 발기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혈류가 중요한 나이대의 남성분들에겐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또 한 가지, 호르몬 억제제는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해 전립선 크기를 줄이지만 그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욕 저하, 근육 감소,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곧 다시 증상이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발기부전 약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발기를 돕지만 그때마다 심장이 무리하고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약 없이는 안 된다는 심리적 의존성이 생겨서 점점 자연 발기력이 약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약의 도움 없이 몸 스스로 반응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건강식품이나 광고용 보조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TV에 나온 홍삼 제품, 정력에 좋다길래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혈류 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페인, 인삼사포닌 성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거나 밤에 더 자주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진료한 6기시 5세 이 모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3번씩 깨던 분이 홍삼 농축액을 복용한 뒤 오히려 두통과 불면이 심해졌어요. 복용을 중단하고 식습관과 수면 루틴을 조정하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세 김 선생님은 비아그라를 5년 넘게 복용했어요. 초반엔 효과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써도 반응이 약해졌고 결국 심장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약을 중단하고 혈류 회복, 루틴과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약 없이도 아침에 자연 발기가 돌아오셨죠. 이분이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약보다 내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이처럼 약은 급한 불을 끄는 도구일 뿐 불이 나는 근본 원인, 즉 혈류 저하 근육, 약화 호르몬, 불균형을 그대로 두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약을 복용하는 동안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제가 10년 넘게 추적 관찰한 환자분들의 공통된 패턴이에요. 결국 진짜 해결책은 약을 끊는다가 아니라 약이 필요 없는 몸을 만드는 루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의 작은 습관, 식사, 호흡, 스트레칭, 수면, 시간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스스로 회복 능력을 되찾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작은 루틴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전립선의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히고 밤 소변을 줄이며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 없이 전립선을 지키고 밤 소변을 줄이는 4가지 루틴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임상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루틴 1, 아침 10분, 전립선 깨우는 순환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시기 전에 10분 정도 가벼운 순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부터 허리, 골반, 허벅지까지 천천히 돌리고 늘려주는 겁니다. 특히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핵심이에요. 이 동작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 혈류를 깨워주는 자극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골반 저근이 풀리면서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아침 발기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매일 10분만 해도 한 달 뒤 아침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루틴 2, 물은 충분히, 하지만 시간은 전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니까 물을 아예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더 나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져 전립선 염증과 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침 기상 후 1컵, 점심 전후로 2컵, 저녁 6시 이전에 1컵, 이렇게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또한 커피, 녹차, 술,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이 강하므로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세요. 단순히 물 시간만 조절해도 밤중 소변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루틴 3. 골반 저근 강화 루틴 케겔 플러스 호흡. 전립선 건강의 숨은 핵심은 바로 골반 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요도를 감싸고 소변을 참게 해주며 발기 시 혈류를 유지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케겔 운동이에요. 소변을 중간에 잠깐 멈추는 느낌으로 5초간 수축, 5초간 이완. 이걸 하루 10회씩 3세트. 앉아서 운전 중에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게 하고 숨을 내쉴 때 전립선을 감싸듯 아래쪽을 살짝 조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전립선 부기와 긴장을 줄여줍니다. 3주만 해도 밤에 덜 깬다, 소변 줄기가 강해졌다는 피드백을 받습니다. 루틴서, 수면과 야식, 루틴. 밤 11시 이전 전립선이 회복되는 시간. 전립선은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특히 밤 11시, 새벽 2시는 남성 호르몬 분비의 황금 시간대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고 전립선 혈류도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밤 10시 30분 전에 취침 준비, 조명은 약하게, 방 온도는 20화 매이어 G20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2시간 전에는 야식, 알코올, 차례,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세요. 특히 라면, 육류 국물, 맵고 짠 음식은 전립선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티 또는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한 스푼을 섞어 마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 4가지 루틴은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약을 끊어도 괜찮은 몸, 스스로 회복하는 몸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실제로 임상에서 이 루틴을 꾸준히 3개월 실천한 분들은 얀뇨 횟수가 3회, 1회 이하, 전립선 크기 감소, 아침 활력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루틴으로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김 선생님, 72세. 밤마다 4번 깨던 사람이 지금은 한 번만 깨요. 김 선생님은 소변 때문에 밤마다 3, 4번씩 깨서 늘 피곤했어요. 전립선 약을 5년째 드시고 있었지만 큰 차도가 없었죠. 진료실에서 검사해보니 전립선이 부풀어 있고 혈류 흐름이 거의 정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 대신 4가지 루틴을 6주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여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점심 이후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저녁엔 컵반으로 제한, 밤 10시 반 이전 취침을 지켰습니다. 3주가 지나자 밤에 2번만 깼다고 하시더니 6주 후에는 이젠 한 번 깨고 바로 다시 잘 수 있다고 웃으시더군요. 혈류 초음파 결과에서도 전립선 내 순환이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이젠 나도 잠을 자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선생님, 68세. 약을 끊고도 아침 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발기부전 약을 3년 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피로와 두통이 심해졌죠. 진료 중에 몸이 더 이상 약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케겔 플러스 복식호흡 루틴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이 안 온다고 하셨지만 매일 아침 10분씩 꾸준히 하시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엔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하복부가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2달째엔 아침에 자연 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약보다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감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에서도 웃음이 많아졌다고 하셨죠. 박 선생님, 65세. 얀뇨가 줄고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박 선생님은 직장 스트레스와 늦은 회식이 많아 밤마다 화장실을 이스테이 번 가셨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진료 중 저는 수면 루틴을 먼저 바로잡자고 권했습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TV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3주 후 밤에 한 번만 깨요 라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후엔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낮 동안 집중력과 기분이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전립선만의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 안정과 호르몬 회복이 함께 일어난 결과입니다. 최 선생님, 70세. 이젠 전립선 약 없이도 편합니다.
최 선생님은 10년째 전립선 약을 드시던 분입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소변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늘 불안했죠. 하지만 약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식습관부터 바꾸자고 했어요. 커피 하루 한 잔 이하,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끝내기, 육류는 일주일 2번 이하. 그 대신 생선, 채소, 견과류 위주, 식단으로 조정했습니다. 3개월 뒤 약을 완전히 끊어도 증상이 안정됐고 소변 속도 검사에서도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마지막 내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였어요.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루틴이다.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전립선뿐 아니라 활력, 자신감,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변이 불편하다, 밤에 자주 깬다로 오시지만 몸이 회복되면 놀랍게도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전립선이 안정되고 혈류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수면의 질이에요. 밤에 푹 자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고 기분이 가볍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과 멜라토닌 분비가 균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기분과 자신감의 변화입니다. 몸에 활력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시 젊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요. 이건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호르몬 반응입니다. 저는 이현무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전립선이 좋아지니 부부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내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대화도 많아지고 같이 산책도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남성의 자신감, 존재감, 사랑의 에너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립선과 혈류가 회복되면 심장,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 전체가 다시 조화를 찾는 과정이에요.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옵니다. 양요나 성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자신감 상실, 우울감, 회피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자체가 회복의 완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발이한 약이 아닌 루틴에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의 리듬을 되찾고 몸이 자기 리듬대로 돌아가면 호르몬, 혈류 면역이 모두 조화를 이룹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전인적 건강, 즉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전립선이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웃어줄 여유가 생기고 아침마다 오늘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이 과정을 회복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다시 몸이 강해지는 선순환이죠. 결국 나이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요약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10분, 일어나서 바로 10분간, 순환 스트레칭 복식 호흡 5회, 케겔 운동 10회, 전립선 혈류와 활력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낮 루틴 식사 수분 관리, 물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충분히, 하루 6배야 8컵 카페인 술은 최소화 점심 후 가벼운 10분 걷기, 전립선 염증 예방과 순환 개선에 도움됩니다. 저녁 루틴, 회복 리듬 만들기, 저녁 6시 이전 식사, 맵고 짠 음식 피하기,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플러스 심호흡 10시 30분엔
취침 준비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전립선 회복이 극대화됩니다. 주간 루틴 주 3회 이상, 가벼운 유산소 플러스 골반적인 운동, 꾸준히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며 변화 체감 3주 후부터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립선 문제나 야뇨, 발기, 저하,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내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약이 아닌 습관, 두려움이 아닌 실천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10분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70대, 80대에도 활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의 회복을 이끌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